10년뒤 생각했을 때 가슴이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오늘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20, 30대들이 무슨 고민이 있냐, 나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 뭐 그런 얘기도 하시죠. 20, 30대들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84세 어르신부터 19세 청소년인가요? 성인이신가요? 네. 그 많은 격차의 나이 가운데 이제를 함께하고 있는데 20, 30대들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 만으로 25살이었는데 저의 10년 전에는 저만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저에 대한 교육열이 강하셔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중학교 3학년부터 10년 동안 이제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돈을 부모님께 뜯어먹은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세요. 부모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돈덩어리 아들이었어요. 그 유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리더님이 저한테 이제 유학비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 기억에 나는 그 당시 유학비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학비가 그 당시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생활비랑 이것저것 해서 한 1년에 1억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되는 몸뚱이였고, 그분이 지금 환율 미쳤죠. 지금 환율에 올라간 학비를 계산해 보니까 학비만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다 하면 2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싼 그 유학 생활을 전 너무나도 감사하게 부모님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제가 중3 때부터 쭉 지내오면서 대충 살 수가 없죠. 저희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쓰실 거 안 써가면서 당신들의 그런 지출을 줄여가면서 저한테 유학을 보낸 거 알았기 때문에 저는 대충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 학창 시절 열심히 보내고, 이 사진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국은 이제 수능을 보지만 미국은 이제 SAT라는 걸 보거든요. 그 SAT를 제가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식 때 이제 volunteer 스피치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경제 경영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제 전공에서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이제 금융권이었어요. 그래서 금융권으로 이제 제가 진출을 해서 인턴십도 하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20대 초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을 다녀보니, 여기도 멋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직장은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네요. 입사할 때가 제일 설레고,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가 되면 어때요? 오늘 토요일이죠? 내일 모레 출근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시는 분. 정말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 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건 결국 처음에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갈수록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노동 수입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금융권을 다녔을 때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시선과 인정해주는 시선이 처음엔 좋았지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월급 받아 먹으려고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받아서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나? 이런 현타가 직장을 다니기 전에 몰랐는데 다니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던 20대가 있었어요. 약간 철이 빨리 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찾게 됐냐면, 여러 가지 제 나이 또래의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정말 주도적으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다른 분야를 처음으로 찾아보게 돼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0대 나이에 정말 자기 인생 멋있게 살고 있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 요즘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있는 네이버 창업자, 페이스북 창업자, 인스타그램, 모든 어플에 20대 창업자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뭐하고 있나? 난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막 몰려올 때쯤, 그 당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는 회장이 그분의 다큐멘터리 보면서 제가 완전 인사이트를 막 받았어요. 그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If you are poor at 35, you deserve it.
너가 35살이 됐을 때도 가난하다면,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당신 탓이다. 제가 그때 25이었어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했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멋있고 근사하게 바뀔 것 같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이제 35 이상 되신 분들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정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던 20대 중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모두가 그냥 같은 분야에만 있는 이 직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한테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20대는 열정은 있잖아요. 열정 페이를 받아가면서도 일을 하니까 나 진짜 내 인생 멋있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으면 나 기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산신령 같은 사람이 뚝 나타나서 금도끼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기회를 원하지만 기회가 없다는 걸 느꼈을 때 그 굉장히 답답한 느낌 혹시 아십니까?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쭉 지나서 지금 와서 보면 제 주변엔 항상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분간할 능력이 없었더라고요. 이 회사 아시죠? 어디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한 30대, 40대쯤 되신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를 많이 썼거든요. 전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알고 있었어요. 지포스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근데 이 회사에 투자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알았나 이렇게 잘 될지. 엔비디아가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거든요. 아신 분? 그렇게 될 거.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계신 분 여기 안 계실걸요. 그죠? 이 자리에.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됐냐면 정확히 10년 전에 주가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니까 270배가 뛰었어요. 저는 이 회사 알고 있었다니까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이제 와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10년 전 그 대학 다닐 때 미국에서 저희 그 금융권에 전공을 하는 친구들 중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괴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비트코인 뭐 어쩌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었나 봐요. 무슨 암호화폐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그러면서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그걸 진짜 그걸 넘겨버렸어요. 그 얘기를. 그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약 400배가 뛰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얘기를 그 당시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조금 깨어 있어서 그래? 그게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 볼게. 라는 말을 왜 안 했을까?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 아니에요? 아메이가 왔을 때도 한번 드러나 볼게. 한번 설명을 해봐봐. 나한테 괜찮은 건지 내가 판단할게. 그러는 분들은 제가 봐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나이는 적지만 젊은 꼰대였어요. 그래서 들은 척을 안 하고 내 갈 길이 아니요 하면서 아예 무시했던 거예요. 그때 한 주만 샀었더라면, 한 개만 샀었더라면 뭐 뒤늦은 후회겠죠. 결국엔 이거 말고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 저는 합니다. 근데 저 그걸 몰랐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됐고, 내 사업을 하자니 아이디어가 없고, 자영업을 하자니 자본금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 한국 와서 저는 또 직장 생활에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직전의 단계였어요. 미국에서 일했던 게 약간 인정받아서 한국에서도 금융권에 여의도 IFC 금융센터에서도 이제 약간 러브콜 같은 거 오고 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조금 여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한국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싫어서 왔는데 또 똑같은 일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 대한 그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만나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미국에서 이 글로벌 비즈니스 아메이의 가능성을 보고 아메이 비즈니스 하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왔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거짓된 낭설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제 유학 시작할 때부터 아메이 하신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아메이는 절대로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부모님이 하는 일이지 그것조차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느낌. 너희 엄마 뭐 하시니? 아버지 뭐 하시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온라인 쇼핑만 한다 그랬어요. 자세히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아메에 대해서 그렇게 썩 내 일이라고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시기에 저는 뭘 보게 됐냐면 한국 와서 고민이 많은, 약간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고민이 많은 20대 청년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한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랑 오랜만에 같이 살게 됐어요. 10년 만에 같이 살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10년 전에 알던 우리 부모님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일단 부부싸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정말입니다. 네, 부부싸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타의로 그만두셨는데 분명히 일을 안 하시는 백수인데 너무 마음이 여유로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여행을 참 많이 다니고 기부도 많이 하고, 기부를 하더라니까 세상에. 네,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딱 봤을 때 큰 부자라고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미래에 대한 굉장히 안정되고 행복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게 쇼킹했냐면 제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힘들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느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인사를 드렸죠. 10년간의 유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이만큼 계산해보니 들었던데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발끈하시더라고요. 왜 니네 아버지한테 감사하냐고. 다 엄마가 낸 건데. 제 동생은 성악을 합니다. 걔도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는데 네 동생 성악비도 엄마가 다 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아니까. 근데 그것들이 당신들의 노후 준비까지 아메이로 이루어졌다는 게 전 너무 쇼킹했어요. 왜? 저 아메이 솔직히 무시했거든요. 아메이 하찮게 봤거든요. 그거 뭐 그냥 뭐 치약 파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치약 세제 장사로.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비전을 제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좀 볼품없어 보이는 일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이 교육비를 다 낼 수 있었고 친구들 부모님이 가장 고민하는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메이는 보여주고 증명하는 게 가장 큰 후원의 툴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10년 차가 됐고 부모님이 삶의 모습 속에서 저한테 호기심을 막 불어일으켰어요.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가 막 들어오니까 한 번도 10년 동안 제가 관심 안 가졌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미래를 고민하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때가 딱 마침 제 미래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관심 안 가졌겠죠. 갈 길 가자. 근데 미래가 불안할 때 이게 딱 이게 표준어가 맞나요? 아다리가 이게 뭐죠? 이 아다리 아시죠? 이해하시죠?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저한테 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모든 사람은 그만의 타이밍이 있구나. 좀 그때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로 물어봤죠. 처음으로. 굉장히 답답했기 때문에 좀 되게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메의 설명을 딱 정리해서 들은 게 이거였어요. 이 사업은 일단 돈이 들지 않는다.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비즈니스. 두 번째는 점포 필요 없다.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메이라는 비즈니스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수입이 패시브하게 나온다.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연금 같은 수입이 나온다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믿어지세요? 처음 오셨는데 이게 믿어지시면 제 생각에 진짜 팔랑귀세요. 어떻게 아메이가 연금이 돼? 전 막 별 생각 다 드는 거 영업 아니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저도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아메이가 연금이 되는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해하는데 공부가 필요했어요. 어쨌든 이게 나중에 상속도 가능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평균 걸리는 게 5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아메이의 중간인데 다이아몬드가 상징적이죠. 가장 유명하죠. 다이아몬드라는 게 되면 매달 연금같이 나오는 수입이 월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믿겨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사실이면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월 1,000만 원 나오는 거 말고 매일 출근해서 힘들게 나오는 그 1,000만 원도 대단한 능력자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5년 만에 될 수 있다면 저는 엄청 저울질하고 이거 진짜일까? 진짜일까?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 그 무리들 그들이 아멘을 나한테 전해주는 그 팀이 만약에 자기도 경험을 안 해본 걸 막 얘기하면 믿기 힘들죠. 근데 저는 저한테 사기칠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어떻게 날 키웠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걸 거짓으로 아들한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신뢰할 수 있었고 저희 시너스트 그룹에 여기 뒤에도 엄청 많은 다이아몬드 이상의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걸 제가 확인하니까 아 이거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제가 겁이 좀 많아요. 쫄보예요. 그래서 덥석 물고 시작하는 거 잘 못해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체크에 아메이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메이가 어떻게 들렸냐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오늘 사업 설명 시간 아니지만 어떤 회사가 6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글로벌 제조기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분야에서 전 세계 넘버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뭐 철강, 뭐 제약, 어떤 회사든지 전 세계 넘버원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전 세계 넘버원의 부동의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래요. 이 회사가 매일 쓰는 생필품을 만드는데 국제적인 인증을 받고 있는 천여 가지 제품 만들고 있고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제품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 환불도 가능하고 그 회사가 마케팅 방식을 좀 독특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의 퀄리티에 이 정도 튼튼한 회사면 잘 나가는 연예인, 셀럽들을 이용해서 마케팅해도 되지만 우리는 좀 다른 방식을 할게. 그게 뭐냐면 바이럴 마케팅 하겠다는 거예요. 구전 광고를 하겠다. 그 구전 광고를 기존의 광고 유통 과정을 안 한 대신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거를 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파트너십을 맺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 성공을 꿈꾸는 사람. 그 대신 대박인 거는 그 어떤 영업 조직도 내가 만든 소비자와 내가 만든 이 인프라를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둬도 보장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독특하게도 너가 이걸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하늘나라를 가더라도 평생 그걸 대대손손 너한테 귀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도 없이 리스크도 없이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저한테 파트너십 제안한다고 저는 공부하다 보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만약에 아메이라는 생명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회사가 나한테 성공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 제가 20대 때 찾고 있던 그 기회 나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누가 산신령이 손 안 내밀어주나? 이런 답답함에 저한테는 완벽한 해소책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 가짜면 제가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오늘의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품도 찾아보니까 훌륭해요. 마케팅 방식도 괜찮아요. 회사도 튼튼하고 어쨌든 성공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비즈니스인데 마지막까지 제가 해소하기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약간 다시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약간 피라미드 다단계라는 얘기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제가 막 분석해야 됐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한 방에 게임 끝난 게 뭐냐면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년마다 한 명 내지 많으면 2명한테 지구를 바꾼,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이노베이터스, 혁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이 상을 줍니다. 이걸 누가 받았냐면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받아왔어요. 근데 이 에디슨 마케팅상을 1993년도에 아메이 창업자이신 두 분이 수익 구조로 받은 거예요.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법적이다. 이거를 저는 팩트 체크 좋아하거든요. 카더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팩트 체크하니까 진짜 받은 거예요. 아 이걸 수익 구조로 받았으면 이건 이미 검증이 되어 있네. 바보들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참고로 올해 2025년도에도 이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는 수상이 됐습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여러분 다 아시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아메이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까를 소중한 20대였기 때문에 검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그거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사업하다가 사시나무처럼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저는 그게 좀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가까이에서 성공하신 부모님이 계신 것도 한몫했지만 초창기 때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번역 어플 되게 잘 돼 있어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초창기 한 2, 3개월의 그 확신이 전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생필품에 대해서 20대 남성분 계신가요? 20대 남성분. 와 20대 남자들 내 돈 주고 생필품 산다. 생필품은 20대 남자들한테 사치품입니다. 내 돈 주고 치약을 사다니 그건 생필품이 아니죠. 엄마가 사는 걸 쓰는 거죠. 네, 돈도 없는데. 저도 그랬어요. 생필품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 남자애들이 영양가가 없어요. 남자애들한테 아무리 비전을 얘기해도 이 마우스 스프레이 하나 사지 이 10명 모여도 3%가 안 돼요. 제가 이제 10년 차가 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와이프랑 화장실 따로 쓰거든요. 제 화장실을 탁 들어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 화장실. 제가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이 휴지, 칫솔, 치약, 치실, 가글, 바디로션, 바디워시, 남자분들 반드시 2차 클렌징까지 하셔야 됩니다. 2차 세안. 면도크림은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 그래서 이건 미국 아메이에서 공수해왔어요. 여기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샴푸, 린스, 욕실 세정제, 욕실 수세미, 스킨. 남성분들이 정말 올인원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아내만 젊어지면 굉장히 격차가 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투자하는 게 스킨, 비타민C, 세럼, 로션, 영양크림, 오일, 그리고 선크림, 헤어 미스트, 헤어 세럼, 헤어 오일, 드라이기까지. 면봉, 이제 더 마케팅 더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기초라고 하는 세계고 남성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해하기 힘든 이 메이크업의 세계까지 무수히 늘려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에 보면 이만큼 많은 생필품들을 제가 매일 쓰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었어요. 혹시 화장실 아침마다 휴지를 쓰시면서 내가 10원어치 쓰고 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게 생필품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지 이게 다 대기업들 부자 만들어주고 있던 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아이템도 남녀노소 쓸 수 있겠어. 비전도 봤어. 그럼 내가 진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고 제가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운때가 잘 맞게 그때 코로나 전이었어요. 20대에 딱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한 젊은 리더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리더들인데 이분은 만 25살에 수석 다이아몬드예요. 제가 25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수석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30대에 크라운이 되시고 최연소 크라운 되신 분도 있으시고 이분 멋있어요. 20대에 친구 5명하고 같이 시작해서 다 같이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20대에 실제로 아메이가 판이 이 부산 지역, 저는 이제 서울 지역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하구나. 정말 글로벌한 팔이 깔려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게 뭐냐면 보통 20, 30대들한테는 한창 유행했던 단어가 욜로와 파이어예요. 그게 뭐냐면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자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자가 된 거예요. 뭐 탕진.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면서 그게 이제 욜로족의 이제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인드고 파이어는 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인 자립을 젊은 나이에 고생해서 빨리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해버리자. 자유롭게 살자. 솔직히 모든 사람이 후자를 원할 겁니다. 근데 왜 전자를 선택하냐? 기회가 없어서 인 것 같아요. 누가 막 살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아메이가 저한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감히 내 인생을 파이어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젊은 나이에 고생 좀 해서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루자.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평생 고생하라고 못합니다. 아메이의 몇 년 플랜? 5년 플랜. 내 인생의 5년을 여기 한번 갈아보자.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20대를 보냈어요. 27, 28, 29. 마지막 3년을 한번 20대 전 아메이를 대충 시작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알아보고 엄청 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인생 한번 걸어보자로 저는 약간 좀 진지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 3년을 암에 보내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내 맘처럼 안 돼요. 제가 정말 똥손인데 남자분들 아까 20대분들 계셨지만 베이킹에 취미 있으신 분, 베이킹. 게임은 많이 해도 베이킹 이런 거 할 일이 없죠. 근데 암에 하니까 어때요? 우리 이모님들 소비자, 이모 소비자분들 이 베이킹을 안 하면 마음이 안 열려요. 베이킹을 해야 되고 20대들 명단이 있나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가족들 후원하는 사람이에요. 2세 사업자라서 좋지만 전 이모도 다이아몬드고요. 엄마도 다이아몬드고요. 우리 고모도 파운더스 PT 온 가족이 다 탈탈탈탈 털렸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들러 맨땅에 헤딩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좀 바뀌었지만 애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시끄럽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근데 암에 하다 보니까 애를 봐야 돼.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으면 저는 암에 안 했을 겁니다. 쉽고 어려운 거 찾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한 가지는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세상에 쉬운 건 없다. 직장도 적성에 안 맞는다. 쉽고 어려운 걸 따진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5년 뒤에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냐. 그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암에서 아는 분이더라고요. 전 그걸 정확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지금이야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이 말을 하지만 초창기 때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저는 제가 조울증 환자인 줄 알았어요. 미팅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나가는 순간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험 저만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나름대로 막 친구들한테 막 사업 설명하고 암에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밤 12시쯤 저를 밤 12시에 만났습니다. 밤 12시에 카페에서 만나서 24시 카페에서 제가 암에 얘기를 합니다. 긴장되죠? 제가 3% 6% 이랬나? 이제 막 초창기인데 친구 앉혀놓고 막 별 시나리오 다 써가면서 암에 얘기를 했어요. 잘 듣더라고요. 잘 듣고 나서 내가 표정이 정말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진짜.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봤는데 그 친구는 막 그때 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저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설명 다 끝나고 나서 너 그러다 인생 이런 말 써도 되나? 그대로 라이브 조져. 너 이대로 인생 망해. 왜? 너 지금 꼬라지를 봐라. 너 주말에 친구들도 안 만나지. 너 연애도 안 하지. 친구들 여행 가자고 저 이런 세미나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취소했거든요. 미팅 안 나오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미팅 결혼식도 안 가가지고 욕도 바가지로 먹고 여행도 취소하고 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걸었던 거예요. 연애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대 너 이렇게 보내면 너 망해. 이런 저주 같은 얘기가 들리니까 그때 다이아몬드였으면 제가 이랬겠지만 그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암에 좋은 건 알겠는데 통장에 얼마 들어오냐 10,000원, 20,000원 들어오는데 솔직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나? 나중에 할까? 그래서 제가 잠깐 멘붕이 왔다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너는 꿈이 뭐냐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그 친구 당황하더라고. 약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게 나 꿈이 있지 그러더라고요.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회사는 사원에서 대리가 되는데 평균 6년이 걸린다. 내 꿈은 열심히 일해서 5년 만에 대리되는 게 꿈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 오케이 이게 내가 암에 하는 이유야. 나는 5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꿈이니까 지금 시간을 갈아서 24시간 쓰는 거고 너는 5년 뒤에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넌 대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5년을 보내는구나. 우린 다른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지금 다른 24시간을 보내고 있지. 오케이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찌질하게. 이 친구 좀 다 또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저는 5년 뒤를 다르게 살고 싶어서 다른 선택을 했던 거고 결론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지금은 좀 몸이 많이 옆으로 좀 불었지만 제가 20대 때 좀 샤프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안 그래 보이나요? 괜찮았어요. 근데 암이 시작하니까 여자애들이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 어떤 여자도 저의 말을 5분 이상 안 들어줘요. 내 꿈과 비전을.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이 들어주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명.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제가 3%가 됐어요. 이 녹음되나 혹시? 이상형이 다 바뀌었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여자, 이 여자가 내 답이다. 눈이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 여자 놓치면 인생 후회하겠다. 3% 만들어준 여자, 정숙이 전달할 줄 아는 여자, 세상 제일 매력적인 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친구도 유학생활 오래 해서 저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친구예요. 저희 둘은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부모님 돈이 우리 게 아니야. 부모님이 다이아몬드가 됐든 성공했든 뭘 했든 부모님은 부모님 거고 우리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립해야 되고 더 이상 손 벌리지 말자. 그러니까 부모님 아메이 상속 가능한 거 상속 안 받을 거고 기부하시라고 할 거니까 우리 힘으로 극복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를 꼬셔야 되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꼬셔야 돼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는 해줄 수가 없다. 저희 결혼할 때 실제로 그 다이아몬드가 이 돋보기로 보여야 보일 정도의 이 다이아몬드 향이 나는 그런 반지였어요. 해줄 수 없다. 하지만 널 다이아몬드 만들어줄게. 그런데 와이프 뭐라는지 아세요? 와이프가 걔도 T예요. 저도 T고. 애가 돈은 없는데 비전만 있네. 비전만 있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에서 65년 역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키우기 위해서 영 리더들을 이제 양성을 하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를 받아서 큰 아메이를 보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두바이를 갔을 때 두바이 아메이 리더십 세미나에 11개국인가 12개국의 이제 리더들 모였는데 거기에 나라별로 완전 에이펙이었어요. 얼마 전 경주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시아 정상회담, 아메이 속에서 아시아의 영 리더들 그리고 글로벌 아메이의 3세대, 2세대, 3세대가들 모여가지고 소리가 안 나네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하고 나라별로 이렇게 정상회담 같은 걸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의논하고 아이디어 회의하는 이런 시간들이 나라별로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20대 선택한 이 비즈니스에 저는 확실한 목적을 두고 최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32살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는 제가 몰랐던 게 제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스펙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울타리가 없으면, 그룹이 없으면, 우리 팀을 이끌어 나가주는 탑리더님이 없으면 사업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시너스트 그룹에 들어와서 이 사업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런 어치버스데이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저는 사는 곳이 서울이지만 이 자리에 영남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파트너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런 시스템이 그룹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방방곡곡 뛰어다니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 누굴 만나느냐, 어떤 그룹을 만나느냐,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탑리더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 영남 지역의 또 부흥과 시너스트 부흥을 위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되기 전에도 아메이는 감사했고 즐거웠지만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는 정말 판이 바뀝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재수없게 제가 용용축제지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기 모든 같은 우리 그룹이고 다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이아몬드를 한번 꿈꿔봤으면 하는 마음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행,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케언즈 여행 갔다 왔죠.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인데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여행들을 갔다 왔어요. 이 초록색이 다녀온 여행, 그리고 파란색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여행. 저는 가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또래가 대충 살까 열심히 살까? 물론 대충 사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특별히 뛰어나서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살고 열심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메이라는 도구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렇게 예정돼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여행이 준비되어 있는 삶. 제가 이번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번에 우리 케언즈 갔을 때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여행 오신 분들, 첫 여행, 그리고 이번에 케언즈 첫 여행 가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중간중간 있으시네요. 첫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미친 듯이 노시더라고요. 제 파트너는 밤마다 눈을 이렇게 부릅떠요. 뭐 하세요? 이러니까 잠이 안 된대. 잘 시간이 아깝다고 이러고 막 좀비처럼 다니세요.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첫 여행이라서. 근데 저는 이번에 너무 좀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냥 창문 다 열어놓고 제 집 아니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침대에 바라당 누워가지고 이 바람 맞으면서 좀 한나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멋진 여행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이면 슬프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 아까운 여행에 그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까? 이 마음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 매년 평생 갈 거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 매년 평생 갈 거라는 그 안정감. 이게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월 1,000만 원, 월 500만 원, 월 300만 원이라도 한 번 나오고 그만두는 불안한 수입이 아메이면 비전이 없습니다. 내가 잘 구축해 놓으면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그 안정감. 받아봐야 안다니까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벽에 이만큼 큰 액자에 근사한 세계 지도가 있어요. 한국 아메이 임직원분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ABO들이 아메이를 하는 그 인생에 전 세계 여행을 하게 만드는 게 아메이 본사의 목표래요. 이 사업만 열심히 하면 전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곳마다 스티커를 붙여요. 나라마다. 제가 지금 만으로 35인데 제가 20년, 30년이 지나면 꽉 차 있겠죠? 그런 게 너무너무 이 사업에 갖다 주는 부가적인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자들은 또 이렇게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가 처음에 탔던 차가 이 은갈치색 마티즈예요. 마티즈도 나름 색깔이 예쁜 게 있어요. 근데 하필 저희 장인어른이 저 차를 선물해줘가지고 와이프는 저 차 갖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겉은 예쁘게 입고 주차를 저기다 해요. 저기 주차 마치 걸어온 것처럼. 그 정도로 이 차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였어요. 근데 문제는 안전성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겨울에 막 미끄러지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에메랄드라는 핀을 저희 자력으로 성취하고 나서 에메랄드 핀이 돼서 원래 제가 차를 바꾸는 게 제 꿈목록에 1번이었는데 와이프 차를 이렇게 바꿔주는 걸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그 양보를 했더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몇 년 지났죠? 원래 제가 타고 싶었던 차가 이거예요. 전 20대 때부터 이게 저희 드림카였어요. 미국에 있을 때 이게 그 SLK 350이라고 이제 안 나오는데 이 차가 하드탑으로 뚜껑이 쫙 열려요. 근데 이거를 제 친구가 미국에서 타고 다녔어요. 걔는 저보다 키도 작아요. 외모도 제가 좀 나아요. 근데 얘만 여자친구가 저보다 더 예뻤어요. 항상. 전 그게 이 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걔는 엄마가 사준 거니까 내가 이거를 난 타야겠다 했는데 이 차가 이제 단종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비스무리한 제 마음에 쏙 드는 차를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마치 게임하듯이 그런 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아메이 속에서 하나씩 이뤄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신혼생활도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고 시작했어요. 객기를 부렸어요. 굉장히 후회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진짜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18평에 정말 좁아터진 빌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가 월세였어요. 월세인데 빌라 살아보고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차 전쟁을 해요. 와, 주차 때문에 전쟁을 하고
차가 막 눈, 비 다 맞고 다녀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그래도 아파트라는 이제 뚜껑이 있는 집,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 집으로 전세로 가게 됐어요. 와, 전세로 가니까 그것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희가 열심히 차곡차곡 이렇게 해가지고 알뜰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서울 분당 쪽에 있는 37평 집을 저희 손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 경기권에 자가집을 소유하는 평균 나이대가 45이래요. 제가 보니까 10년을 땡겼더라고요. 이때 또 생각했어요. 이건 열심히 살고 대충 살고 문제가 아니다. 아메이가 이만큼 보상을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지. 진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메이 하면서 사실 포기했던 게 참 많아요. 지금은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의심도 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미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데이트를 여기서 했어요. 세미나장에서 데이트했어요. 그리고 여행 안 갔어요. 저희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신혼여행 아메이 여행으로 제 와이프는 시부모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시부모님하고 신혼여행 같이 갔어요. 그만큼 포기하면서 한 가지 더 포기한 게 뭐냐면 제가 애기 엄마들 우리 파트너분들 보니까 이 아름답고 정말 고우셨던 이 아가씨 때 미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육아의 난이도로 저는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이거 정말 헬이다 헬. 그래서 저희도 이 새를 다이아몬드 되고 가지자는 플랜을 애초부터 가졌어요. 경제적인 게 모든 것에 결국에는 발목을 잡게 되는구나. 경제적인 게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그때 가서 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8주 딸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또 하나의 가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한국 나이 36이고 제 와이프가 37이에요. 저보다 한 살 연상인데 이게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되게 자주 가요. 검사할 게 많아요. 대박인 게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렇게 사람이 복작복작 넘쳐나요. 진짜. 약간 이제 노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주말에 가면 기본 대기가 2-3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평일에 가요. 평일에 가는데 제가 모든 병원 어레인지먼트 약속 다 제가 따라다니거든요. 가면은 남자가 저밖에 없어요. 여성분들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평일 오전이니까. 그러면 그 여성분들의 표정이 어떠냐? 밝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걱정이 있거나 피검사하거나 뭔가 좀 걱정과 약간 좀 그래요. 분위기가 병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말끔하게 왔지만 제가 병원 갈 때 거지같이 하고 가요. 수염도 안 깎고 막 모자 쓰고 추리 입고 병원에 가요. 근데 우리 간호사분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 보잖아요. 제가 남자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오나 보다 하다가 나중에는 쟤는 백수는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매번 검사할 때마다 따라오지? 기분 되게 좋은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 암의 얘기를 했죠. 근데 얼마 전에 검사를 하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난소 나이 같은 거 측정을 해요. 피지컬 나이가 있고 이제 그 나이. 근데 신체 나이는 37인데 실제 나이는 37인데 난소 나이가 24살이 나왔어요. 뭐 때문인 것 같으세요? 뉴트라이트인 거예요. 10년 동안 뉴트라이트 먹었잖아요 우리가. 증명받는 느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몇 주쯤 이게 안정기가 되면서 비타민 검사해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아이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잘 먹어야 된다.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요. 도대체 뭘 먹길래 비타민 D 수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 비타민 E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 보통은 병원에서 부족하니까 약을 지어줬는데 너무 넘쳐난다. 좀 절제하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뉴트라이트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선물 딱 해가지고 그분도 노동 수입일 거니까 그 뉴트라이트 제가 정말 요즘에 감동을 합니다. 내가 믿고 지켜왔던 신념을 검증받는 느낌.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요즘은 이게 조리원을 예약하는 데가 이제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조리원을 예약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리원 예약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쫙 있죠? 근데 한두 군데를 가봤는데 저는 눈치 보죠.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딱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약간 건물 5층에 있는데 밑에서 약간 음식 냄새도 올라오고 담배 냄새도 올라올 수 있고 약간 모텔 같아. 이게 암에 하시는 분 눈이 높잖아 우리가. 바로 빠꾸 먹었어요. 세 번째로 갔는데 세 번째로 간 곳은 입구부터 비싸겠다. 입구부터 비싸겠다. 들어가니까 이런 전경이에요. 이 도심 속에 약간 숲 느낌. 건물을 통째로 쓰는. 근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바로 제가 결제를 했죠. 바로 계약을 했죠. 왜? 우리 이러려고 고생했잖아. 우리 이러려고 힘들었잖아. 이런 미래를 꿈꾸고 우린 다른 선택을 했잖아. 마음껏 해. 플렉스. 속으로 저 혼자 나 좀 멋있는 것 같아.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얘가 연락이 왔어요. 얘가 얼마 전에 여기 나왔거든요. 오지랖하거든요. 오지랖이 있어서 저한테 산후조리원 예약해야 되는데 했냐? 자랑질 안 하려다가 뭐 얘기했죠. 자랑은 아니고 얘기했죠. 기절합니다. 기절해. 왜? 자기는 맞벌이를 하다가 임신 임박하면서 한 명이 수입이 끊겼어요. 쉬어야 되잖아요. 쉬게 되면서 수입이 반토막 나고 아기는 지출이 시작되니까 긴축경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완전 다른 그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절합니다 진짜. 근데 10년 만에 제가 후원하려고 지금 다시.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녹화된 게 얘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기 모를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인생의 게임 같아요. 게임. 저는 인생을 상대평가에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 고가와 내 능력, 내 그 실력을 누군가의 눈치 보면서 검증받는 인생이 싫어요. 전 제 인생을 절대평가에 던지고 싶었어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네가 진짜 땀 흘린 만큼 줄게. 그게 아메이의 약속이었어요. 역전할 수 있는 거고 네가 투자하는 시간만큼 보상해 줄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완벽하게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썼던 꿈 목록인데 지금 하나씩 지워가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지워가고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떤 믿음, 내 미래에 대한 10년 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냐가 결과를 냅니다. 혹시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전 세계 유튜버 중에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누군지 아세요?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10년 전에 아주 불안했을 초기 사업자, 초기 유튜버일 때 I'm gonna schedule this video.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에 이 유튜버 영상이 업로드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2015년에 미스터 비스트. Ooh, that'd be so weird. That'd be really weird. But let's see. Dude, if I don't have 1 million subscribers when you see this video, my entire life has been a failure. I hope I have 1 million subs. I better have 1 million subscribers when you guys see this. But by the time you see this, I'll have finished high school, gone to college, probably be doing YouTube as a job. Hopefully, maybe. As of right now, I'm enjoying YouTube. Hopefully, future me still enjoys it. And I don't know. I'd be crazy if I had some ridiculous amount of subscribers. At the time I'm recording this video, I have 8,000 subscribers and 1.8 million views. So whenever you see this, compare these numbers to whatever I have when you watch this. I really hope I have 1 million subs by now. Please, future me, please. What am I doing with my hand? Please have 1 million subs. I probably should have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say. Just, hey, hopefully you have 1 million subs. And, dude, I wonder if you still, alright, so I should be studying for history test. And I wonder if you, or me in 10 years, remembers what grade I'm going to get on this history test that I take tomorrow. That I'm not studying for because I'm making these videos. So I'm probably, dude, if you still remember the grade I get on this history test in 10 years, that's great.